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논문은 From Questions to Exploration, Can Classic Test Time Adaptation Strategy be effectively applied in semantic segmentation? 이라는 ACMM 2024년도에 억셉된 논문이고, 억셉된 지가 아직 한 달이 채 안 돼서 이게 완전 파이널 버전은 아닌데요. 아카이브에 올라있는 제일 최신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저자분들이 공저자분이 세 분인데 그 중에 프로필이 공개되어 있는 분이 한 분밖에 없어서 한 분에 관련돼서 좀 보자면 위판장이라는 분인데 지금 싱가포르 국립대학교에서 PhD 과정 하고 계실 것 같고 이 이전에 있던 대학교에 있을 때 같이 연구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이전 페이퍼들 보면 롱테일드 러닝, 테스트 타임 어댑테이션 같은 도메인 관련된 부분이나 클래스 임밸런스 관련된 분야로 활발히 연구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논문을 발표하기 앞서서 이 논문에 대해 흥미롭게 생각을 했던 이유는 지금까지 읽었던 논문들이랑 조금 포뮬레이션이 달라요. 그래서 보통은 Introduction, Related Work, Method, Experiment, Conclusion 이런 식으로 갔었는데 이 논문은 사실 이전에 있던 클래식한 테스트 타임 어댑테이션이 세그멘테이션에 왜 곧바로 도입이 안 되는지에 대한 약간 문제점들을 꼽는 논문이라서 하나하나 실험에 대해서 실험을 근거로 얘기하는 논문이라서 네, 논문 순서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항상 제가 발표했던 테스트 타임 어댑테이션 관련돼서는 원래 있던 소스 데이터, 예를 들면 맑은 날에 학습이 되어 있는 모델을 그대로 다른 날씨에 적용을 했을 때 이 도메인 갭, 그러니까 도메인 시프트가 발생하면서 좋은 성능을 유지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테스트 타임, 온라인으로 계속 들어오는 라벨이 없는 데이터에 대해서 어댑테이션하는 방식을 연구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네, 라벨이 없는 보지 못한 새로운 도메인에 대해서도 이 모델이 어댑테이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분야인데요. 제가 생각해도 테스트 타임 어댑테이션을 제가 처음에 흥미를 가졌던 이유도 좀 일상생활에 좀 많이 프랙티컬한 문제 해결 방법에 좀 더 가까웠다고 생각을 해서 좋아했는데 실제로 연구하고 있는 분야들은 거의 다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를 기반으로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세그멘테이션 태스크 위주로 하는 연구보다는 클래시피케이션을 하고 서브 세그멘테이션을 하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 저자분들은 이제 이건 옳지 못한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이유가 이렇게 아래에 나와 있는 세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랑 다르게 전체 이미지에 대해 하나의 클래스를 찾는 게 아니라 픽셀 와이즈로 한 클래스를 클래시피케이션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데이터 디스트리뷰션 방식이 조금 좀 어려울 수 있다. 그리고 한 이미지 안에서도 이제 하늘 있고, 도로 있고, 자동차 있고 이런 것처럼 클래스 자체 롱테일 프로블럼이 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태스크이면서 동시에 이 픽셀마다에 생기는 수도 라벨에 좀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세그멘테이션 태스크가 훨씬 더 고려해야 될 점이 많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취지로 해당 이 논문 제목과 동일한 질문에서 이 논문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취지는 어떤 메소드를 연구한다라는 것보다는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TTA 연구에 어떤 식으로 다가가야 할지에 대한 이제 향후에 들어올 연구자분들을 위한 이해를 돕는 논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스트 타임 어댑테이션에 앞서서 도메인 시프트가 생기는 이유는 소스 도메인과 타겟 도메인, 그러니까 실제로 학습을 한 도메인과 이 모델이 쓰여지게 될 테스트 도메인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을 하는데요. 이런 걸 보통 도메인 시프트가 일어났다고 얘기를 하고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이 다르다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테스트 타임 어댑테이션은 이제 트레인 데이터로 학습이 되어 있는 모델을 이제 언슈퍼바이스 페이즈로 이제 어떻게 어댑테이션을 할지에 대한 게 이제 메인 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클래식한 테스트 타임 어댑테이션 방식들은 제일 메인으로 다뤘던 방식이 노멀라이제이션 스태틱스입니다. 그래서 보여지는 두 가지 방식이 TENT와 EATA라고 되어 있는데 도메인 시프트가 발생을 하니까 이 노멀라이제이션을 맞춰주는 그 배치놈 레이어만 학습을 시키면
그 배치놈 레이어만 들어오는 테스트 데이터에 어댑테이션을 시키면 나머지 모델에 있는 파라미터들은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미 트레인 데이터로 이제 좋은 피처를 익스트랙 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하고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하는 게 보통 제일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근데 이런 거 말고도 이제 소스 도메인에 있는 각각 클래스마다 프로토타입을 하나 메모리 뱅크식으로 프로토타입을 정해놓고 파라미터 튜닝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뭐 KNN 방식으로 이제 프리딕션을 하는 방식도 있고 지난번에 민호 오빠가 발표를 해주었던 컨티뉴얼하게 비주얼 프롬프트를 학습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근데 앞서 말했던 방식들은 모두 클래시피케이션 기반으로 학습을 할 때 TTA 방식들인데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을 메인으로 하는 연구들도 있습니다. 이 COTTA는 그런 건 아니었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연구를 했었고 햄릿이라는 좀 리얼타임으로 계속 좀 빠르게 처리를 해서 어댑테이션하는 방식을 사용한 논문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논문의 공통점은 다 티처랑 스튜던트 페어를 사용을 했다는 겁니다. 이걸 보통 티처 스튜던트 스킴이라고 이 논문에서는 언급을 했는데 계속 들어오는 데이터에 어댑테이션이 되는데 불안정성이 명확하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일부러 티처를 하나 더 둬서 그 불안정한 거를 좀 완화해주는 방식으로 하는 게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의 좀 일반적인 방식들이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지금까지 세그멘테이션을 위한 TTA 관련 연구가 그렇게 많이 활발히 되지 않았을 뿐더러 이것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나 이것에 대해 조목조목 따지면서 분석을 해본 논문은 없어서 이 논문 저자분들은 그게 좀 아쉽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클래시피케이션에서 사용했던 노멀라이제이션 방식들이 세그멘테이션에서도 과연 효과가 있는 건지에 대한 비교 실험 같은 것도 잘 없고, 그리고 롱테일 프로블럼이나 아키텍처 기반해서도 연구가 잘 없고, 다양한 방면으로도 세그멘테이션 TTA가 잘 연구가 되어 있지 않아서 이 논문은 이제 그 부분을 목적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클래식한 TTA 스트래티지라고 하면 크게 4개로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노멀라이제이션, 업데이팅, 티처 스튜던트 스킴, 테스트 타임 어그멘테이션, 수도 라벨링 이렇게 4가지 정도가 있는데, 수도 라벨링은 어쩔 수 없이 계속 사용해야 되는 방법이고, 테스트 타임 어그멘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원래 보통 테스트 페이지를 할 때는 어그멘테이션을 잘 쓰지 않는데 이 들어오는 인풋에 대한 프리딕션이 안정적이지 않으니까 어그멘테이션을 해서 여러 개를 테스트 타임에 넣고 그것을 미니마이즈해서 프리딕션으로 쓰는 방식을 여기서는 테스트 타임 어그멘테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전체적인 실험에 앞서서 셋업은 동일한데요. 데이터셋은 세그멘테이션을 하기 위해서 시티스케이프스랑 동일한 클래스를 갖는 데이터들을 사용을 해서 비 오는 날, 안개 낀 날, 눈 오는 날, 그리고 밤 이런 식으로 4가지 정도의 날씨가 있는 ACDC랑 나머지 시티스케이프스의 포기 스타일을 넣은 데이터셋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프리트레인드 모델로는 여기서 이제 트랜스포머 베이스 아키텍처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세그포머를 기반으로 사용을 하는데, 그래서 기존에 있는 클래시피케이션 기반이나 CNN 기반의 방식들이 잘 안 되는 이유들을 이렇게 실험적으로 보여주면서 진행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노멀라이제이션 업데이팅이 과연 세그멘테이션을 잘 동작을 할지에 대한 실험입니다. 그래서 원래 기존에 있던 EATA 방식은 원래 있던 모델의 배치 노멀라이제이션만 업데이트하는 방식입니다.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레이어를 보면 트레이닝 할 때 학습되는 파라미터 2개랑 계산으로서 이제 누적이 되는 파라미터 2개가 있습니다. 앞에 있는 이 노멀라이제이션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평균이랑 밸런스 파라미터가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해서 계속 들어오는 배치마다 계산이 되는 거고, 밑에 있는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되어 있는 파라미터는 여기서는 아파인 파라미터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노멀라이저를 한번 디스트리뷰션을 특정 디스트리뷰션으로 옮겨주는데 학습 기반으로 조정이 되는 파라미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가지 파라미터가 있을 때 이 부분에 이제 이 부분만 학습을 해서 도메인 어댑테이션을 하는 방법이 이제 노멀라이제이션 업데이팅인데요. TNT가 그런 방식 중에 제일 일반적으로 사용이 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트레인 데이터로 이제 학습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트레인 데이터 기반으로는 이제 노멀라이제이션 하는 파라미터랑 아파인 파라미터가 이미 다 학습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로 이니셜라이즈를 한 상태로 학습을 시작하는 방식을 TNT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레이어만 학습을 하기 때문에 다른 네트워크 전체 파라미터 업데이트를 하는 것보다는 파라미터 에피선트하게 업데이트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비교하기 위해서 총 5가지의 베이스라인을 가지고 실험을 하는데, 메인으로 봐야 되는 것은 이 2개일 것 같습니다. S5는 이제 소스 온리라고 해서, 소스인 맑은 날 시티스케이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이 되어 있는 모델에 아무것도 튜닝을 하지 않은 상태로 진행을 하는 거고, TNT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는 배치 노멀라이즈 픽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밑에 적어놨는데, 노멀라이제이션을 하는 민과 베리언스를 들어오는 배치에 계산을 하지 않고 이미 트레인 페이지에서 학습이 되어 누적되어 있는 걸 그대로 사용한다는 의미고, 그 뒤에 있는 러너블 아파인 파라미터를 학습을 하는 방식입니다. 나머지 방식들 중에서 모든 방법이 원래 테스트 타임 어댑테이션을 할 때 사용되는 방식들임에도 불구하고 소스 온리, 그러니까 아무것도 어댑테이션을 하지 않은 방식보다 더 성능이 다 떨어져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 중에 그나마 TNT의 배치 노멀라이즈는 픽스 되어 있는 게 그나마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이 TNT와 이 앞에 있는 TNT랑 이 밑에 있는 TNT의 차이가 이거를 학습을 통해서 하냐 안 하냐 그 차이인데, 그 차이인데,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이제 이 TNT, 처음에 들어오는 이 테스트 타임에 들어오는 어댑테이션 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데이터에 대해서 계속 노멀라이즈를 할 수 있는 그 파라미터가 제대로 계산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이 파란 색깔이 실제 트레인 데이터가 갖고 있는 디스트리뷰션의 민과 베리언스고, 빨간 색깔이 테스트 데이터들이 갖고 있는 민과 베리언스인데, 일단 첫 번째는 이걸 알 수 있는 게 이 민과 베리언스 자체 트레인과 테스트 사이의 갭이 존재한다는 걸 명확하게 알 수 있고, 그 사이에 이제 이 깜장색과 초록색 차이가 이제 앞서 말했던 이 친구와 이 친구의 차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뒤에 있는 노멀라이제이션 하는 이 파라미터도 계속 계산을 하느냐 아니면 픽스한 상태로 계산을 하느냐의 차이인데, 그 픽스한 상태로 계산을 하는 깜장색의 경우에는 민과 베리언스 자체 둘 다 사실 테스트 디스트리뷰션에 맞지 않는 상태로 이제 추측하는 걸 이제 실패를 했다고 볼 수 있고, 초록색도 마찬가지로 이제 원래 있던 테스트 타임 어댑테이션 방법을 그대로 썼음에도 불구하고 민과 베리언스에 얼라인하지 못한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깜장색 부분은 원래 있는 픽스된 민과 베리언스를 사용을 해서 이게 EMA로 조금씩 점차 업데이트가 되긴 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서 베리언스가 많이 상승을 한 걸 봤을 때 노멀라이제이션 스태티스틱 자체가 이 세그멘테이션에서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그럼 다음으로는 이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자체에 다른 트릭들을 주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식으로 실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들어올 때 데이터의 배치 사이즈가 1별로 되어 있어서 그게 배치 사이즈 때문에 노멀라이제이션 제대로 되지 않는 거 아닐까? 라고 해서 이제 이 에블레이션 스터디를 또 해본 겁니다. 배치 사이즈를 이만큼 늘려서도 해보고,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레이어가 아니라 그룹 노멀라이제이션 레이어도 해보고,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도 해본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도 불구하고, 배치 사이즈 상관없이 이 세그멘테이션 TTA 상태에서는 이 노멀라이제이션 레이어 자체가 큰 의미가 없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깜장색으로 맨 위에 있는 게 소스로 프리트레인 되어 있는 모델로만 사용을 했을 때 결과인데, 이 위로 올라가는 게 거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음은, 그렇다면 이제 이게 현재 테스트 타임 어댑테이션 페이지이기 때문에 그라운드 트루스 라벨이 없이 학습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수도 라벨이 안 좋아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수도 라벨에 임의로 그라운드 트루스 라벨을 주입을 해준 겁니다. 몇 %씩 조금씩 올려가면서 해준 건데, 오히려 그라운드 트루스 라벨이 아예 없을 때, 그러니까 완전 노이지한 수도 라벨일 때가 오히려
TNT의 배치 노멀라이제이션만 업데이트하는 이때 성능이 나머지보다 좋았고,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빼고 모든 것을 업데이트하는 것이나 배치 노멀라이제이션까지 포함한 모든 네트워크를 업데이트하는 방식이 오히려 수도 라벨, 그 라벨 자체의 퀄리티가 올라갔을 때는 성능이 더 훨씬 좋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 퀄리티에 상관없이 일단 세그멘테이션에서 동작을 안 한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세그멘테이션 TTA에서의 노멀라이제이션의 무의미함을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본이 트랜스포머 베이스드 아키텍처다 보니까 CNN에선 잘 되던 게 트랜스포머에서 안 되는 이유는 이제 트랜스포머에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레이어만큼 좋게 작용할 수 있는 모듈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찾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이 저자분들이 가정을 했던 건 이 트랜스포머 인코더의 아키텍처를 봤을 때 이 노멀라이제이션 레이어가 의미가 없다는 건 이 외에 다른 레이어를 건드려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셀프 어텐션 메커니즘이 효율적이지 이걸 업데이트해야 효과가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또다시 에블레이션 스터디를 해본 거고요. 이 가정에 맞게 어텐션 모듈만, 이 노멀라이제이션 모듈만 업데이트하는 게 아니라 어텐션 모듈만 업데이트를 했을 때 눈에 띄게 많이 성능이 올라간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페이지, 이 섹션에서는 트랜스포머 베이스로 세그멘테이션 TTA를 할 때는 배치 놈 레이어를 건드는 게 아니라 어텐션 레이어를 건드려야 된다라는 결론을 하나 얻게 되고요. 다음은 이제 티처 스튜던트 아키텍처가 과연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실험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런 티처 스튜던트를 이렇게 페어를 사용을 하는 이유는 어댑테이션을 하면서 업데이트 되는 파라미터가 좀 약간 오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좀 보존을 하기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즉 싱글 모델 하나만 계속 업데이트를 하면 안 좋을 거라고, 차라리 100지장도 맞드는 게 낫다, 여러 명을 써보자 라는 식으로 하는 취지인데, 이제 이 위에 두 쌍씩 이렇게 봤을 때 비교를 해보면 성능이 처음엔 떨어지긴 떨어지는데 오히려 TS, 티처 스튜던트 페어가 훨씬 성능이 좋은 걸 볼 수 있고, 여기서는 수도 라벨과 어그멘테이션인데, 수도 라벨과 어그멘테이션을 둘 다 사용을 했을 때 티처 스튜던트 페이지에서의 티처 스튜던트 스킴이 훨씬 성능이 소스 온리로 되어 있는 모델보다 성능이 올라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냥 싱글 모델만 사용할 때랑 테스트랑 티처 스튜던트를 사용을 할 때 그 데이터 CD를 바꿔가면서, 랜덤 CD를 바꿔가면서 실험을 한 건데요. 테스트 타임 어댑테이션이 한 번 들어온 데이터는 한 번밖에 못 보고 그 다음에 지나가면 볼 수가 없어서 들어오는 테스트 데이터의 순서가 좀 중요해지는데, 이 데이터에 상관없이 티처 스튜던트 스킴에서는 안정적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티처 스튜던트 스킴 자체는 온라인 올더, 들어오는 순서에 상관없이 안정적인 거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사용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었고요. 근데 하나 또 알게 된 거는, 이제 소스 데이터에 대해서 프리딕션을 할 때 어그멘테이션을 주게 되면 원래 있는 티처 스튜던트 스킴보다 좀 더 잘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티처 스튜던트 자체의 기능적인 장점은 이제 원래 들어온 이 어그멘테이션이 효과적으로 잘 발휘되기 위해서 그 수도 라벨 자체의 노이즈를 완화시켜준다, 이런 느낌입니다. 원래 있는 어그멘테이션 자체가 동작을 잘 하기 위해서. 그래서 또 실험을 하죠. 과연 그럼 수도 라벨이 좋아지면 좋아지는지. 그래서 왼쪽이 어그멘테이션 없이 한 실험이고, 오른쪽이 어그멘테이션을 한 실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빨간색과 파란색만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파란색이 이제 티처 스튜던트 페어로 사용을 한 거고, 빨간색이 그냥 싱글 모델 하나를 사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그라운드 트루스 레이시오, 그러니까 수도 라벨 자체의 그라운드 트루스 라벨의 임의로 퍼센테이지를 높여가면서 퀄리티를 높여준 건데, 티처 스튜던트 스킴은 큰 차이 없이 성능이 거의 유지만 되는 걸 볼 수 있고, 오히려 싱글 모델의 성능이 더 높아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어그멘테이션을 주면은 티처 스튜던트 스킴 자체의 성능은 오르는 것을 볼 수 있어서, 티처 스튜던트 스킴 자체는
이 어그멘테이션 자체, 이 어그멘테이션 들어올 때 성능 향상 정도의 역할과 학습의 안정성 정도로 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는 이제 Continual Test Time Adaptation 페이지에서도 이 Teacher Student 스킴을 확인을 해보는데요. 보통 이 Continual Test Time Adaptation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이 도메인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봤을 때 왼쪽이 이제 싱글 모델로만 학습을 한 모델이고 오른쪽이 티처 스튜던트로만 학습을 한 건데 이 같은 색깔이 같은 날씨예요. 여기서 점차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향상이 보이는 반면 티처 스튜던트는 오히려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컨티뉴얼 테스트 타임 하면서 오히려 계속 모델이 망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티처 스튜던트 방식은 그냥 노이즈 라벨이나 이 순서에 상관없이 그냥 안정적인 학습에만 도움을 주는 방식이다라고 결론을 짓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클래스 임밸런스에 대해서는 세그멘테이션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를 보는데 롱테일 프로블럼이라고 하면 이제 데이터 임밸런스를 얘기를 합니다. 보통 이 데이터 이게 클래스들이라고 할 때 어떤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데이터를 추출을 하다 보면 클래스가 현저히 적은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문제인데 이게 세그멘테이션이 좀 더 심하게 나옵니다. 이게 왼쪽이랑 오른쪽 스케일이 좀 다른데 왼쪽은 1에 8승이고 1에 2에 6승이라서 거의 최소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최대치로는 1000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클래스 개수가. 그래서 이때 다니는 픽셀이고요. 그래서 이거 컨퓨전 매트릭스로 봤을 때도 좀 명확해지는데 이 프리딕션 된 라벨이랑 그라운드 트루스 라벨이 만약에 이상적이라면 이렇게 대각행렬만 강하게 잡혀야 되는데 펜스라고 프리딕션 된 라벨에 그라운드 트루스 라벨에 여러 개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세그멘테이션에서 이제 해결해야 되는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 앞부분이 헤드 클래스, 좀 많은 클래스 부분들이고 뒷부분이 테일스 클래스라고 할 때 리컬이나 프리시전, IOU, F1 스코어 다 봐도 이 소스 모델보다 어댑테이션 한 모델이 머저리티 클래스에서는 좋습니다. 좀 헤드 클래스에서는 좋은데 테일 클래스에서는 안 좋은 경향을 보이고 있어서 다른 클래스의 미스 프리딕션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해서 이제 여기서는 모델 캘리브레이션이라는 에러 스케일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전 처음 들어봤는데요. 모델 캘리브레이션이 이 모델이 아웃풋하는 프리딕션 하는 probability, 그 예측값이 실제로 어큐러시랑 동일해야 된다는 그런 게 있대요. 그래서 이걸로 확인을 했을 때 사실 여기서 앞에서 봤던 성능들 중에서는 소스 온리 모델로 어그멘테이션을 준 모델이 사실 제일 좋았었는데 모델 캘리브레이션으로 에러를 확인을 했을 때는 오히려 소스 온리, 그러니까 어그멘트를 주지 않은 부분에서의 에러 레이지 제일 낮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즉 퍼포먼스랑 캘리브레이션이 잘 안 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럼 이 롱테일 프로블럼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네. 사실 원래 롱테일 러닝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해결 방법들이 있지만 이것 다 세그멘테이션에 적용하기에는 좀 어렵다고 합니다. 특히 리샘플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그멘테이션과 달리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은 픽셀별로 리샘플링을 해야 된다는 좀 한계가 있어서 여기서는 픽셀 레벨이 아니라 리전 레벨로 리샘플링을 하는 방식이랑 어그멘테이션을 비교를 합니다. 빨간 색깔이 어그멘테이션이고 파란 색깔이 리샘플링인데 오히려 빨간 색깔이 조금 더 성능이 좋은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롱테일 프로블럼을 하기 위해서는 어그멘테이션이 오히려 성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요. 실제로도 어그멘테이션을 했을 때 F1 스코어나 MIOU를 봤을 때 MIOU의 성능 향상이 뚜렷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메소드가 나오는데요. 사실 이 논문은 살짝 용두삼이입니다. 그래서 메소드는 짧은데 이전에 사실 프롬프트 튜닝을 하는 TTA 메소드가 있긴 했습니다. UniVPT나 SVDP라는 논문들이 있었는데 UniVPT 같은 경우에는 인풋으로 들어오는 이미지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어떠한 모델이 프롬프트를 만들고 이 프롬프트에 대해서 따로 어텐션을 계산을 해서 이 세그멘테이션 블록 사이마다 어댑테이션을 해주는 모델이고요. SVDP 같은 경우에는 프롬프트를 우리 보통 알고 있는 특정한 모양으로 주는 게 아니라 마스크처럼 씌워서 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픽셀 와이즈로 봤을 때 uncertainty가 높은 부분에 마스크처럼 프롬프트를 끼워서 하는 방식들이 있는데 이 모델들은 대부분 모델 전체와 프롬프트를 학습을 하거나 혹은 모델의 이 부분, 이 특정 모듈들이랑 모듈을 추가를 한 거 플러스 프롬프트를 학습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논문은 앞서 이렇게 열심히 찾은 방법들을 합해서 비주얼 프롬프트를 사용하되 아까 말했던 것처럼 Teacher Student Framework가 학습의 안정성이 있으니까 Teacher Student Framework를 사용을 하고 어그멘테이션은 사실 롱테일 프로블럼을 하기 위해서는 사용을 하는 게 좋지만 타임 컨슈밍이 너무 크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고 그리고 어텐션 모듈 앞서 트랜스포머 백본에서는 배치놈 레이어보다는 어텐션 모듈이 훨씬 더 좋았다는 점을 착안을 해서 어텐션 모듈이랑 프롬프트만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 메소드를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메소드에 대한 이런 간략한 정보만 올려놓고 자세한 내용은 서술을 하진 않아서 아마 나중에 추후에 코드 공개를 해야 정확히 알 것 같습니다. 여기서 공개한 벤치마크에서는 에버리지도 제일 좋았고 타임으로 봤을 때도 다른 방법들에 비해서 굉장히 짧거나 성능이 좋은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논문 자체는 이제 어떤 메소드를 공개하는데 메인이 아니라 그냥 이전 방법들에 대한 클래식한 방식, 좀 약간 고전적으로 생각할 수 있었던 방식들을 어떤 특정 태스크에 적용을 할 때 그냥 적용하면 안 된다 하면서 하나하나 꼬집은 논문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